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이라기보단 급등에 더 가까운데요. 보시면 전 종목이 거의 다 올랐고 상승 종목 수도 훨씬 많고 이런 게 상승장이죠. 그죠? 이런 게 상승장에서 제대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하는데 활용된 재료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걸 재료로 해서 급등을 한 겁니다. 불꽃놀이 할 만한 재료가 명확하게 나왔고 그래서 불꽃을 터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주식시장은 좀 먼저 올랐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어떤 하원에서 그 법안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하루 이틀 정도 좀 먼저 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 빠졌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는 대부분 주요 종목들, 주요 지수들 대부분이 다 어떤 직전 고점 혹은 전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저항 자리를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항 자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전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약한 친구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수들과 일부 종목들은 약한 친구들은 잘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쌍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니까 그죠?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인 건 여전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추격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을 텐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반등은 일단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나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담스러운 점은 여전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그 주식시장의 대장인 뭐 AI 또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또 그리고 뭐 나스닥 뭐 IT 빅테크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보시면은 이게 아직 물론 얘들도 이런 모습이에요. 얘들도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강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해서 쌍고점 만들어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당장 뭐 시장을 일단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대료는 일단 명확하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강했던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대놓고 좀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아마 오늘 밤에도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고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소 고민은 되는 자리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매우 위험한 거고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저 그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다양하게 좀 더 살펴보자면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뭐 중요한 것들 좀 몇 가지만 보자면은 일단 유로존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유로존 CPI, 코어 CPI가 5.3 예상치가 5.5였는데 5.3 나왔고요. 월 증가율이 좀 충격적입니다. 0.8, 1.0 뭐 이렇게 올라왔던 이렇게 높았던 게 0.2까지 떨어졌고요. 월 증가율이 0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좀 거의 멈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급격하게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유로존 CPI뿐만이 아니고 그 이번 주에 발표된 독일 물가 지표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독일하고 프랑스였나 이번 주에 물가 지표를 봤었는데 물가 지표가 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좀 들었던 생각이 독일은 지난 중가에 이미 경기 침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긴 했거든요. 이미 뭐 경기 침체 상태란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뭐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지금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던 물가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뭐 독일, 프랑스 또 그리고 유로존이 확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제법 좀 이렇게 좀 세게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좀 뭔가 좀 유로존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의심만 해보지 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거 무슨 일이 있어 떨어졌냐, 이런 거를 뭐 확인을 할 만한 그런 방법은 사실 좀 거의 없긴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질지 이런 걸 지금 당장 알긴 어렵죠. 다만 좀 수상하긴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강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확 떨어지고 제법 많이 떨어지더라. 야, 이거 뭐 진짜 뭐 침체가 올라는 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봐야겠죠. 물론 뭐 아직까지 뭐 그냥 가벼운 의심에 불과한 거고요. 뭐 여전히 고용 시장 이런 건 좋습니다. 뭐 특히 미국 고용 지표들 어제 나왔는데요. 미국 고용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이런 거 보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예상치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 시장 특히나 좋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는 거의 의미는 이제 긴축 우려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도 지금 고용 지표는 어떤 그 경제의 바로미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예전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이제 뭐 긴축이 뭐 더욱 강하게 될 거야, 긴축 우려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지표로 활용이 됐지만, 사실 지금은 이 고용 지표들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긴축 우려가 확 뭐 높아지거나 뭐 딱히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건 지금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정도로 네, 그 정도로만 일단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렸고, 하여튼 미국 경제는 뭐 튼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닛 레이버 코스트, 그러니까 어떤 뭐 고용 비용 임금 이런 것도 뭐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또 살짝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우려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로존 지표도 그렇고 이 제조업 PMI 이런 것들도 그렇고, 미국 제조업 PMI 발표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다 안 좋거든요. 인플레 우려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6월 중순인데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런 지표들은 일단 인플레 우려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도 어쩌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표면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당연히 그겁니다. 그죠? 그 부채 한도 협상 완전 이제 재료 소멸된 거, 의회 통과했다, 하원 통과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지표들 좀 살펴봤고,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25bp 인상 확률은 70%까지 갔다가 20%까지 줄었어요. 뭐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유명한 기자 아시죠? 이 사람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연준 총재들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여기에 이렇게 한몫을 했죠. 그래서 긴축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확 사그라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를 살펴봤고, 당연히 긴축 우려가 뭐 줄어들었다, 뭐 그러니까 달러와 금리는 일단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달러와 금리 둘 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이라 딱히 뭐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이 금리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일단 금리는 조정이라기엔 좀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계속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좀 일단 이런 부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워낙 무겁게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얘가 뭐 계속 하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일단 이 조정이라기엔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이거 계속해서 아래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달러는 어떻게 됐나요? 달러는 이제 보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달러가 상승하는 이런 힘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아래쪽에 뭐 이런 뭐 지지력들이 있고, 이 정도는 아직까지 뭐 조정이라고 봐줄 수 있긴 한데, 위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달러는 좀 더욱더 혼조할 것 같긴 합니다. 위에서 올라오던 힘과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이 지금 싸울 것 같긴 한데요. 머리 위쪽에 일단 뭐 저항은 많이 만들어놔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긴 했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좀 혼조한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 내용도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 그죠? 그래서 급등 마감을 했다, 그죠? 그 잘 보시면 뭐 전 종목 다 올랐고, 또 그리고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 다시 진한 초록불 들어왔죠. 그죠? 5% 오르면서 강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애플도 강하게 올랐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시장은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내용들 보면은 S&P 이런 모습입니다. 42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하면 단기적으로 요렇게 하나 뭐 쌍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분명히 강하긴 강한 겁니다. 특히 S&P는 그리고 IT 빅테크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얘도 좀 계속 강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버슈팅 좀 언제든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좀 빨리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한 것 같아요. 나스닥의 강세도 여전합니다. 그죠? 나스닥은 뭐 쌍고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뭐하게 이런 이야기는 뭐 못하게 됐죠. 그냥 뭐 계속해서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 했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언제든 급등하면서 또 볼린저밴드 찢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상승 추세고 잘 올라가고 있고 하락으로서의 전환 신호는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는다. 어젯밤에 이제 급등을 했으면 다시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엔 제법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크게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다시 어떤 직전 저점, 뭐 전저점 부근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 좀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싸움,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빅스가 아래쪽으로 확 죽으면서 빅스가 이제 아래쪽으로 더 확 내려가면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될지 완전 상승 붙이기가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박스권 만들면서 그 시한폭탄에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정도를 뭐 제외하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쌍고점 그런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예를 들면 러셀 같은 거 보시라고요. 그죠? 어젯밤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와봐야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애플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 2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던 거 그냥 극복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에 안 등장한 거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스닥이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거 확인을 했고 엔비디아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엔비디아도 보시면 지난번에 뭐 5% 급락하면 뭐하냐고요. 다음날에 5%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얘도 아래쪽으로 뭐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얘도 어딘가에서 이제 오늘 밤에 버벅버벅거리면서 이 전고점 자리 잘 못 넘어가면 얘도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얘도 쌍고점 만드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20몇 프로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버티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래서 잘하면 여기 어디서 잘하면 여기 어디서 쌍고점 만들고 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 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좀 보자고요. 뭐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 수 있나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불꽃놀이 할 것인가 오늘 밤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종목 다 올랐으니까 지역은행들도 당연히 뭐 분위기들 좋았을 거고요. 그죠? 어젯밤엔 그냥 뭐 모든 게 우호적이었다. 달러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그 더군다나 그 불꽃놀이를 할 만한 그런 재료도 있고 그죠? 의회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유럽 증시도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놈은 분명히 아래쪽으로 후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분명히 약합니다. 모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약한 놈은 후려패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추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고 그래서 뭐 어젯밤에 뭐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면서 구리값도 오르고 뭐 국제유가도 오르고 뭐 다 올랐다. 금값이 올랐던 건 좀 재밌는 모습이긴 하네요. 그죠?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도 이제 오늘 그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 증시는 뭐 반도체가 위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좀 특히 코스피가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런 게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삼성전자 솔직히 뭐 미국 나스닥이면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 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라면은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은 뭐 쌍고점 만들 가능성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피잖아요, 그죠? 한국 증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한국 증시인데, 그 한국 증시는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강하거나 가장 약한 건데, 지금 일단 가장 강했단 말이죠. 한동안 거의. 이제 가장 약할 시간이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들긴 드는데, 얘가 과연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삼성전자는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하이닉스라든가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추세선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무거운 저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거는 이런 쌍고점 같은 거의 가능성이, 반등시 매도 전략 같은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일단 안 그래도 이쯤에서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 건데, 반도체 지수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을 갖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대한 추세선의 상단 자리에 딱 위치해 있죠. 예. 이거는 추세선 지금 정확하게 끈 겁니다. 마우스로 대충 끈 게 아니고 정확하게 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거. 하이닉스도 공통적입니다. 하이닉스는 완전 모양이 다르긴 하죠. 하이닉스는 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이고, 선을 좀 편하게 그을 수 있는 게 없나? 하여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하이닉스는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 하이닉스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얘도 사실 지금 제가 그은 이 선이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얘도 어떤 상단 추세선에 닿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직접 한번 선 정확하게 그어보시고 추세를 한번 직접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뭐 여기 있는 고점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그어보면은 얘는 뭐 명확하게 넘어갔네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제외. 네, 삼성전자는 제외인데,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도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증시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 네, 삼성전자는 일단 뭐 코스피가 일단 0 일단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자체가 이제 추세선이 이제 자체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하여튼 쌍고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제로 코스피도 오늘 뭐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도 잘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솔직히 한국 증시니까. 예. 지금까지 약했던 어떤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국 증시는 솔직히 이런 자리가 어떤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위험 감수를 크게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코스피 이런 거 아래쪽으로 한번 좀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런 기회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거 위험 감수 성향 아주 난 아주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 그러신 분들만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뭐 저의 의견이고 저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자리 340 부분이 중요한 저항이고, 마침 정고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그 340이 얼마나 무거운 저항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좀 한번 드렸었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하방을 추격하는 건 상승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올라왔으니까 다시 고점 부근에서 하방을 하는 거는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움직임이 뭐 이래저래 좀 중요하긴 하겠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이 그래서 뭐 풋옵션의 입장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풋옵션의 입장에서 봐도 얘가 이제 쌍바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다중바닥형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나, 얘가 이제 잘 버티느냐, 또 그런 걸 또 잘 봐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겁니다. 얘가 쌍고점을 만드느냐, 풋옵션이 쌍바닥을 만드느냐, 뭐 일종의 그런 싸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뭐 일단 좀 죽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언제든 언제든 또 뭐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시 뭐 하락 전환하거나 음봉으로 나오면 변동성 지수는 또 뭐 얼마든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아침 9시 반도 안 됐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 부근에 일단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직전 고점, 그죠? 직전 고점 자리에 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그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끝까지 유지될지,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상승 출발한 게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기, 쌍고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닐지 우리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고, 위험 감소 성향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좀 위험을 한 번쯤 감수해 볼 수 있는 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급등했잖아요. 왜냐하면 재료 노출이 됐다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물론 이제 어제 뭐 재료 노출의 개념 뭐 그런 게 이미 등장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한국 증시도 오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고 지도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재료 노출이 본격적으로 된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환율은 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모든 일이 좋다 이러니까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답답한 구간 혹은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라 뭐 특별히 일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달러고 뭐고 일단 한국 관련된 자산을 일단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 볼 거고요.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슬슬 대차대조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이 이제 슬슬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있는 오늘 아침에 그 여러 가지 그 텔레그램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거든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뭐 이번에 생각보다 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거,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재료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다 끝난 거고, 부채 한도 협상 끝났으니까 이제 부채 한도 이슈 끝났으니까 그 다음을 벌써 지금 슬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 일단 기분 좋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긴 한데요. 이제 슬슬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 이제 이런 거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에 주목을 하는 거죠. 후폭풍에.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긴축이라는 후폭풍이 강하게 올 텐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뭐 쌍고점 가능성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강한 나스닥 이런 거는 일단은 잠시 좀 몸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이 한국 증시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한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일부 약한 증시들은 미리 오늘 정도 이렇게 좀 움직여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